팀당 144경기 8개월간의 긴 레이스를 펼치는 KBO 리그는 변수를 줄이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연일 몇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코로나 시국이라는 변수가, 또 가을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첫출 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달리겠다는 2022 KBO 리그 준비 상황, 지금부터 꼼꼼하게 참견해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KBO의 리그 운영, 방안, 대책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O가 지난 시즌 리그 중단의 어떤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개막 전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리그 운영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도환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복잡하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가 보통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9명의 투수 이렇게 하면 28명의 엔트리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28명이 기준인데요. 한 팀이 28명 엔트리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기 수년이고요. 동시에 3팀 이상이 28명 엔트리를 구성하지 못하면 긴급 이사회를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수년 및 중단의 경우는 해당 일 이후 28명 엔트리 구성이 가능한 시점에서 재개를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이거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8명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또 자가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제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그리고 결국은 리그를 중단해서 한번 엄청난 후폭풍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중단 없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부분이 그 두 번째 소개해 주신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동시에 3팀 이상의 28명 엔트리 구성이 안 될 경우, 그러니까 28명은 되는데 전력의 주요 선수가 빠져서 못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한다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통했던 거잖아요, 그게. 작년에 규정은 모팀이 있었던 건데. 2군으로 못하겠다라고 이제 규정은 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엔트리가 짤 수는 있는데 전력이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 매뉴얼대로 코로나 시국에도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시즌을 마지막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KBO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확진자가 다소 발생을 해도 가급적 리그를 중단하지 않고 쉼없이 달리겠다는 어떤 의지를 어쨌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난 그 3시즌간, 이번 시즌 포함해서 3시즌간의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보면은 그 어떤 온도 차이, 변화의 차이를 조금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매뉴얼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22시즌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은 정부의 방역 대책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 자가격리 7일로 줄어들었고 밀접 접촉자는 일단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 부상자 명단이라는 게 생겼죠?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부상자 명단에 오를 경우에는 열흘 후에 이제 1군 엔트리에 이제 복귀가 그렇죠.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확진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 부상자 명단에 등재가 돼서 확진된 선수는 격리 해제일부터, 그러니까 7일 이후에 출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열흘을 채우지 않아도 일주일 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출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사실 조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현행 7일로 이제 규정이 됐죠. 자가격리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더 짧거든요. 그러니까 5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부의 방침이 또 바뀔 가능성이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거 더 짧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KBO의 특별 조항도 아마 좀 변화가 좀 당연히 있겠죠. 이 특별 부상자 명단이 시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일주일 만에 1군에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문제는 뭐냐면은 약간 좀 애매한 게,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 개막전에 엔트리 안 들어왔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부상인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지금 이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요. 저희 기자들한테 공식 지침이 내려온 게 선수의 실명과 코로나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요? 기사 검색을 해보셔도 김현수 선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 코로나 걸렸다는 거 아마 모르실걸요. 왜냐하면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기자실에 들어와서
혹시 여기 기자분들 가운데서 코로나 걸려분들 계십니까? 라고 한 뒤에 김현수 선수가 자기가 이제 증상을 얘기를 했어요. 아,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했군요.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의 코로나 증상이라든가 그런 기사가 있는 거지. 나머지 선수들 특히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명이 지금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복귀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팬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법에 정말 그 영역에 들어가는지도 지금 현장에서도 혼란이 너무 심해요. 이거는 약간 좀 논쟁의 어떤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동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리그 전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팬들에게 우리 선수가 왜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성호 의원은 어떤 것 같습니까? 팬들이 오히려 이걸 밝히지 않을 경우에 더 혼란스러울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야구 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응원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엔트리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 선수가 코로나19 때문에 빠진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빠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알 권리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엔트리 빠졌다. 그게 만약 공표가 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일주일 후에 아니면 뭐 열흘 정도면 그렇죠.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엔트리의 사실은 목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엔트리에 선수가 이제 빠질 경우에는 만약에 발표를 안 할 경우에는 공표를 안 할 경우에는 진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난 경기에서 정말 어디 뭐 크게 다친 거 아닌가? 그러면 한 달이 걸리나? 2달이 걸리나? 이렇게 사실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팬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연예인들도 다 지금 이름을 다 밝히고 있고 저도 사실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여기 안 걸린 사람 김도환 기자 안 걸렸잖아요. 저도 사실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확진자가 뭐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만 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걸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팬들의 알 권리를 저는 약간 막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말 편하게 코로나 확진된 선수가 있으면 그냥 오픈하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하게 좀 엔트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팬들의 알 권리의 문제도 있지만 리그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엔트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KBO가 뭐 개인정보 때문에 실명 거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몇 구단에 확실히 개막 엔트리에 빠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빠졌다면 KBO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으로부터 뭔가 이 선수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정보나 어떤 서류 같은 건 확실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게 약간 유명무실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룰은 구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그걸 명단을 정확하게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물론 뭐 이제 2명한테 이제 취재를 해봤지만 얘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선수들이 글쎄요. 코로나로 빠졌다, 부상으로 빠졌다 이렇게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KBO는 투명한 관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원칙조차 없다면 예를 들어서 개막 전에 양의지와 구자욱 선수 같은 이 대형 선수들이 빠졌다는 거는 리그에 이런 스타 선수들이 빠진 건 팬들이 알아야 돼요. 당연하죠. 이 선수들이 개막 전에 왜 빠졌는지를 KBO나 구단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엔트리에 말소됐다라고만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KBO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특별 엔트리 운영 시행 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쳤을 때 어떻게 엔트리에 복귀가 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대체 엔트리 선수에게는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뭐 이런 세칙들이 좀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정말 나쁜 생각을 진짜로 나쁜 생각 별의별 나쁜 생각을 다 해봐서 만약에 최악의 상황? 진짜 최악의 최악의 상황 경우? 네. 최악의 이제 선택을 한다. 우리 선수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근데 KBO 신고하지 않고 주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뛰어라. 증상 없지 않느냐. 구단에서 네, 뛰어라. 선수한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팀에 되게 중요한 선수인데 컨디션이 약간 안 좋아요. 약간 뭐 미세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코로나 특별 엔트리를 활용을 해서 7일간만 쉬어라. 라고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연 KBO가 정확한 어떤 규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규정상 뭐 악용했던 사례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세칙으로 봤을 때는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재를 해서 뭐 A모 타자는 좀 아팠다고 해요. 그 B 투수는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떼어도 되겠는데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증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실제로 그리고 뛰었던 선수 중에 무증상이 있었던 선수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룰의 허점도 조금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취재했던 선수들은 이제 홈에서 이제 홈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몸을 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확진자 같은 경우에 이 관리 문제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투명하지 않다라는 그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구단이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 코로나 걸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단의 개입이 있거나 걸렸는데도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경기를 뛴다고 하는 것은 작년 시즌 우리가 코로나 중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그럼요. 예. 저는 그거의 복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워낙 전파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코로나 걸린 선수들 때문에 그걸 만약에 숨기고 경기를 뛰었다? 만약에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리그 전체에 어떤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작년과 똑같은 일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증상이 있는 선수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코로나 증상이 보인다고 한다면 자가키트 한 이후에 PCR 검사를 받은 이후에 철저하게 저는 일주일 후 자가격리 후 다시 인테리에 합류를 해서 경기를 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KBO도 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스포츠맨십에 약간 어긋나는 그럼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돼 가고 있고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 정부의 방역 지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엔데믹이 선언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막 엔트리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빠진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상반기 동안에는 코로나 변수가 각 팀 어떤 전력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빠진 선수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럼요. 상반기가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이 코로나19 때문에 각 팀 감독들이 엔트리 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팀 성적에 좌지우지하는 이 레귤러 멤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뭐 대체 자원은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선수들을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팀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번 걸렸던 선수들은 뭐 잘 안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철저하게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확실히 올 시즌만큼은 아까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아시안 게임 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팀의 어떤 전력이 얼만큼 단단하게 뎁스가 흔히 말하는 뎁스가 좀 잘 갖춰져 있느냐, 감독이 어떻게 주요 선수가 빠졌을 때 운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팀 보시면 그 기본 주전 이외에 그 매일매일 나오는 이제 엔트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뎁스가 강한 팀, 뎁스가 사실 중간인 팀, 그리고 뎁스가 약한 팀 딱 티가 납니다. 티가 나는데 티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결정 뭐 딱 보면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뎁스가 강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는 팀들이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LG 트윈스거든요. 그러니까 LG 트윈스는 주전에 있는 선수들이 뭐 한두 명 정도 빠지더라도 워낙 이 엔트리 28명 사실 투수를 빼고 야수들을 워낙 잘 이용을 하는 그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대체 선수로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한 팀 전력 마이너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팀? 자유로운 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타격을 제일 적게 입을 팀은 LG 트윈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김태룡 단장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천에 가봤더니 LG 트윈스 10년 전 두산 베어스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아주 극찬인데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태룡 단장 그 말씀은 네.
LG 트윈스가 그동안 이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뭐 적이지만 굉장히 경계하면서도 극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LG 트윈스의 그 팜 시스템 또는 2군의 그 멤버들 지금 이영종 선수도 지금 2군에서 지금 그러게 치고 말입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멤버들 자체가 엄청난 것 같고 뭐 1군에 올라와 1군 팀하고 견주어도 지금 손색이 없는 그런 멤버들이 이천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라이벌이지만 김태룡 단장의 그 워딩 자체가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LG 트윈스가 아마 올 시즌 힘을 발휘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표보는 작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구자욱 선수, 오재일 선수 다 돌아왔지만 갑자기 또 4연패에 빠졌잖아요. 오히려 또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이 앞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겠지만 이런 팀의 케미 면이라든가 용병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1군 감독, 1군 코칭 스태프의 그런 역량이 올 시즌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시즌 초반 코로나에 의한 어떤 엔트리 변화가 리그 전체에 확실히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즌 초반이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변수가 존재하는 시즌이라면은 시즌 후반으로 접어들기면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티켓이 어떤 가을 야구 티켓 싸움이 절정에 이르는 추석 무렵에 아주 큰 변수가 다가오는데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통틀어서 리그가 중단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네네. 너무 좀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나와요. 아시안 게임 정도는 가서 금메달 따야 되는 네.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도화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제가 도화 갔다 약간 도화 다녀오셨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냐면 대만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안 게임 이거 금메달 따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화 다녀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건 좀 선입견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때 뭐 선발되는 선수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염경엽 기술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뭐 엔트리 뽑힌 선수들도 설명을 할 것이고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대만 같은 경우에 멤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팀이 나오지만 대만은 미국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공문을 보내서 차출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게 우리나라 대표팀도 제가 봤을 때 좋은 선수들로 그리고 좋은 성적 난 선수들로 엔트리 꾸려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네. 죄송한데. 그러니까 KBO의 아니, 네. 원칙은 네. WBC하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정예 멤버로 해서 나가는 걸 이제 원칙으로 하고 아시안 게임은 리그 중단 없이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귀추가 주목이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각 팀들마다 누가 대표팀에 뽑히느냐, 어떤 선수를 기준으로 뽑느냐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국가대표 어쨌든 간에 할 정도면은 결국 각 팀의 주요 선수들 상위 랭커들이 뽑히게 될 텐데 결국 그 얘기는 팀이 어쨌든 간에 리그 중단이 되지 않는다면 팀의 전력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줄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이제 팀들이 반응이 어떨지도 사실은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엔트리 구성하기 전에 기술위원회를 이제 구성하기 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팀마다 좋은 선수들 그리고 순익 싸움을 할 시기에 차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대의적으로 10개 팀 모두 저는 동의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컴플레인을 건다? 저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는 선발 규정을 한번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지금 규정이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 24세 이하 또는 프로 데뷔 3년차 이하의 선수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단별 선발 인원을 3명으로 제한을 하겠다. 구단별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한 팀에 좀 그 뽑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주니까 한 팀당 3명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이와 상관없이 와일드카드 3명을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부상자 명단에 등장된 선수 외 차출에 응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되겠는데 궁금한 거는 나이 제한은 지금 여기서 왜 나온 얘기인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대만도 만만치 않은 전력이고 어떻게든 아시안 게임도 사실은 그렇게 포락포락한 대회가 아닌데 24세
나이 제한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결국은 이제 가장 그 선수들한테 그 선수들의 이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뭐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병역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면제. 예.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도 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나이 제한을 또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대표팀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WBC라든가 이런 큰 대회를 그 선수들이 나가게 되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대표팀 자체에 그런 게 쌓이게 되면 야구 인기의 부흥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24세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23세 이하 나이 제한이 있는 대회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이 네. 있죠. 이거는 피파 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가 역시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나라도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지금 적용이 된 24세 이하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만은 뭐 마이너리그 선수까지 차출하겠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더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 와일드카드 얘기가 벌써 김광현, 양의지 얘기 나오는데 김광현을 데려간다는 얘기는 결국 중요한 일본전에 김광현 나와서 결승전에서 결국 많이 결승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는 그럼 김광현이 나와서 던지는 건 아니냐. 그러면은 아까 세대교체 국제대회 경험을 세대교체를 통해서 한번 쌓아주겠다는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시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또 김광현 또 양의지인 거 아니냐. 그러면은 세대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상 거죠. 대표팀을 좀 길게 보기 위해서는 와일드카드 3명도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네. 그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마 뭐 지금 뭐 시즌 초반에 개인 성적을 봤을 때 양현종, 김광현 제가 봤을 때 탑 5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세대 교체라는 얘기가 통할 수 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일드카드 3명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 한계를 이제 뒀기 때문에 어떤 그 대표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23세 미만 그리고 3년차 미만으로 꾸리게 되면 완벽하게 사실 꾸리기가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카드 그리고 중요한 선수가 이제 차출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포수 쪽에 보면 만약에 와일드카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뽑힐 선수가 없어요 지금. 네. 너무 기준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3세 미만 그리고 이제 23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98년생까지입니다. 그 미만 그리고 프로 입단 3년차 아래로 봤을 때 어떤 선수 생각나세요? 포수. 저는 사실 생각나는 선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포수는 되면 경험이 더 필요한 그렇죠.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와일드카드 3명을 두는 것도 당분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대표팀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와일드카드 세 자리도 점차 저는 줄이든가 없애는 게 저는 뭐 이 대표팀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이 제한을 뒀다고 하는데 일단 대상 선수들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떤 네. 선수들이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엔트리가 확대 엔트리가 발표가 났었죠. 네. 보니까 대부분이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선수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팀별 상위 WAR 3인 21시즌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 혹은 프로 3년차 이하 선수들 명단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각 팀들마다 이제 대표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선수들이 뽑히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KT도 그렇고 삼성, LG, 키움은 뭐 굉장히 WAR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네. 분명히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리그 전체 어떤 순위 싸움 경쟁이 있어서 SSG 박성한, 롯데 같은 경우는 한동희, 최준용 선수, 기아는 정혜영, 이의리, 한화는 정은원, 강재민, 노시환 이 선수들 모두 다 지금 팀의 핵심 자원들이란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멤버 쟁쟁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이정우, 강백호 선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간판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젊은 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종 엔트리 확정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얘기인가요? 5월 말 또는 6월에서 대한체육회가 이걸 하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출해야 5월 말이나 되니까. 6월에 엔트리를 확정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술위원회가 최대한 좀 늦춰달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시안 게임 거기 위원회에다가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저우 쪽에서 네.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0일 전쯤에 해서 그러면 5월 말 6월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또 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24세 이하 선수들이 개막전부터 버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뽑히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현장의 얘기로 들어보니까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죠. 예민할 수밖에 예민하다고 없죠. 얘기를 그럴 수 들었거든요.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 저희가 선수들 각 팀들마다 3명의 상위 랭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빠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참 이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텐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각 팀의 단장, 또 감독,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이 선수 없이 과연 순위 경쟁이 가능하겠느냐. 1승 1승 한 경기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선수가 빠졌을 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러분이 단장 혹은 감독이라면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래도 나라가 부르는데 가야 된다. 아니면은 순위 경쟁이 중요한 건 아니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거는 뭐 10개 팀이 암묵적으로 다 합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요. 기술위원회 그리고 유중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선수를 뽑게 되면 저는 모두 차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병역 혜택이 없어도? 네, 저는 병역 혜택이 없어도? 병역 혜택이 없어요.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기술위원회와 유중일 감독이 필요한 선수들을 뽑을 수 있게 저는 만약에 이 선수를 딱 뽑는다고 한다면 그 뽑히는 구단 쪽에서는 저는 컴플레인을 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 다른 스포츠 특히 이제 여자 배구를 보시면 올림픽 도쿄 올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났잖아요. 그렇죠. 4강에 들어갔잖아요. 4강 했죠. 그러면서 다른 스포츠가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국제대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느꼈거든요. 그러면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야구가 실패를 했고요. 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는 메달을 땄지만 결국 정말 최근에 있었던 대회에서 야구 대표팀이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성적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술위원회가 원하는 선수, 유중일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각 구단에서 진짜 이게 뒤로 해가지고 우리서 뽑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반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24세 제한을 두지 말는 게 낫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전 얘기가 좀 겉돌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좀 그런 거는 있긴 한데 충분히 가능하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24세 이하를 왜 규정을 두고 왜 거기다 와일드카드도 없고 그렇게 하니 이번 대회만큼은 무조건 성적 내겠다라는 KBO의 어떤 각오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차라리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와서 또 그러면은 사실은 병역 문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이죠. 조금 전에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게 현장에서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팀별 또 안배까지 했고 야구 인기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국위 선양 뭐 그런 거 포함해서 태극마크를 다는 게 자랑스러워하는 맞습니다.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아깝겠죠. 정말 9월에 저는 기간 2주, 훈련까지 일주에서 3주면 팀한테는 적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뭐 5위하고 6위가 반 게임으로 붙었는데 핵심 선수 3명이 빠져나간다? 이거 엄청 큰 거지만 저는 그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단에서 충분히 보내줄 수 있고 선수들도 참가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참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 걸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참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저희도 얘기했던 병역 문제가 사실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기준을 갖고 기술위원회에서 좀 더 냉정하게 사실 판단을 하고 구단 역시도 만약에 뽑힌 선수에게는 확실한 어떤 어떤 메리트라든가 선발 기준 어떤 이런 거 설명을 하고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두 분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한국 야구를 위한 길이고 국가대표의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현명한 판단, 좋은 판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얘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를 좀 많이 첫 회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면 그냥 배 아프다고 하겠습니다. 그 MC까지 하신 분이 알겠습니다. 자, 1982년 3월 27일 6개 팀으로 시작한 프로야구는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0개 팀이 경쟁하는 KBO 리그로 성장을 했습니다. 40살을 불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안일불 미혹할 혹, 마음이 흐트러져서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KBO 리그 협회, 구단, 선수 모두 눈앞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시즌을 보내길, 그래서 야구에 참견하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리그가 되기를
이번 한 시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 시즌 첫 참견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견한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유튜브 KBSN 스포츠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KBO 리그를 향한 합리적인 참견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